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감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래도 소비에 대한 경제 지표가 우려감을 다시 나타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단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부분들. 자, 그렇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기대감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증시를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전망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달부터는 레버리지와 곧버스에 대한 문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레버리지나 곧버스에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사실 뭐 레버리지나 곧버스 개인들만 하는 것은 아니죠. 외국인이나 기관들, 특히 기관들이 많이들 건드리는 모습들인데, 개인들에게 또다시 문턱을 높이게 되면서 개인들의 비중이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레버리지와 곧버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반년 사이에 개미들의 비중이 2.6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거의 2배 넘게 상승했다는 이야기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더 많이 들어간 이유, 또 삼성전자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많아지는 것은 정상적인 것인가, 또 삼성전자의 앞으로 향후 전망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자, 태풍이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오늘 저녁, 내일 아침까지는 일단 태풍의 영향권에 아주 강력하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태풍 피해 없도록 잘, 준비하셔가지고 뭐 별일 없이 무사히 잘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해외 증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뉴욕 증시가 일단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감이 경감이 됨에 따른 소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소비 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또 증시를 혼조세로 마무리시켰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나 나스닥은 모두 다 하락 출발을 좀 했었습니다. 상승 출발 이후에 하락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장중에는 하락폭, 즉 낙폭이 조금 커져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장 후반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전반적인 어떤 혼조 양상에 대한 부분들, 또 투자자들의 심리가 약간은 좀 관망세로 돌아서는 듯한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0.2%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은 0.7%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 다우지수가 잘 못 가거나 아니면 조금 주춤거린다, 그렇게 된다면 바로 나스닥 기술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의 어떤 낙폭 상황만 봐서는 그게 크게 문제될 건 없겠죠. 마이너스 0.2%면은 그냥 움직이지 않았다 정도로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담 가질 필요 없겠고요. 대신에 이제 장중에 많이 하락했었던 부분,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에서 영향을 좀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은 없지 않겠나라고 판단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풀어봐야 되겠죠. 일단 미국과 중국이 화상으로 일단은 회의를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무역 합의를 지속해서 이행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동의를 하게 된 거죠. 이거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무역 합의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애매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은 좀 반항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관세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역 부분만 따로 분리해가지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특별한 이견이 없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역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한다. 이것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이라든지 미국산 제품들을 더 많이 사주기로 한 것을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양국이 이번 논의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받고 무역 합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기로 약속을 했다. 아마도 이제 회의 내용이 서로
칭찬하고 뭐 좋은 얘기 하다가 뭐 앞으로도 이제 이런 건설적인 부분들을 계속 하도록 우리 관계를 잘 유지하자 뭐 이렇게 나왔겠죠. 네, 그거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뭐 크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거시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정책 협조를 강화하고 무역 합의를 이행하는 데 대한 건설적인 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양국이 서로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합의 이행을 지속하기 위해서 조건, 또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에도 합의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중국의 속내는 이런 거죠. 더 이상 우리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 네. 또 기술주, 지금 틱톡이라든지 위챗,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많은 걱정들이 있었죠. 갈등이 심해지고 또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니까 중국이 발끈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은 지금 발끈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발끈하지 않고 일단은 뭐 이런 좋은 분위기, 이런 것은 뭐 우리 무역 합의에 좀 저해가 되는 요소가 아니겠느냐,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타올렸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이제 화웨이와 틱톡, 위챗 이런 마찰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이 무역 합의에 대한 부분들만큼은 네, 특별한 거 없이 잘 진행됐고, 중국이 이제 그런 것들, 화웨이를 비롯한 이런 기술 기업들에 대해서 너무 제재하지 마라, 우리가 분위기 좀 좋게 잡아주면 더 사줄게, 뭐 등등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요거는 뭐 나쁜 소식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84.8이 나왔습니다. 이게 예상치가 92.5였고요. 7월달, 지난달 같은 경우는 91.7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지수가 매우 나빠졌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죠. 이건 보통 이제 100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려면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이 재확산,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되는 어떤 부담감, 그 다음에 신규 부양책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죠. 의회에서 계속 지들이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바람에 정책이 나오지 않아서 뭐 그래서 좀 힘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소비라는 것은 미국 경제에서 약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소비에 대한 부분인데, 이 소비자들의 어떤 신뢰지수, 즉 소비와 관련된 지표가 이렇게 나쁘게 나왔다는 부분들은 일단 미국 증시가 조금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다른 지표들, 뭐 관련해서 뭐 주택 지표라든지 또는 뭐 다른 지표들, 이런 것들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소비가 가장 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메인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의 심리 조금 흐트러뜨렸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증시의 차트라든지 이거 보시면 장중에 변동성이 좀 크게 보였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와 그 다음에 확진율, 이런 것들이 꾸준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 즉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대선을 앞두고서 뭐 수를 쓰는 것이다, 속임수를 쓰는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음모론들은 항상 있었던 부분이고요. 어쨌건 이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 대선 전에는 아마도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라는 FDA의 그런 이야기들이 보도로 나오면서 많이 기대감들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기업이 이 항체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죠. 자, 뭐 지금 이런 상황들 이렇게 보시면 미국에 대한 지표 상황, 또는 이제 증시 상황들은 크게 걱정할 건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제가 꾸준하게 상승할 수만 있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내일부터는 저런 게 있죠. 파월 의장의 연설부터 해가지고 뭐 북적될 만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초중반에 있는 그런 뭐랄까요 경제 지표에 대한 상황들 뭐 약간 우려감을 좀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부분에서 큰 흐름 속에서는 뭐 부담이 될 만한 내용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관망세 보이고 있으면 같이 조금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어쨌든 시장은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투자의 문턱이 높아지는 레버리지와 굿버스. 이제는 개미 투자자들이 움츠러들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달 7일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기본 예탁금 1,000만원이 일단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동의만 하고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매매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기본 예탁금 1,000만원에 이제 그 교육도 좀 받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인지 오프라인 교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교육, 이 사전 교육을 1시간 정도는 또 받아야 된다. 아마도 요즘엔 다 그 비대면이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으로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또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파생 상품으로 구분이 되는데 좀 약한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선물이라든지 파생, 옵션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려면 증거금 많이 높아야 되죠. 그 다음에 사전 교육도 미리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거래를 해왔던 사람들은 나쁘지 않은데 그냥 유지가 그들이 현행대로 진행이 되는데 새롭게 진입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문턱이 좀 높아졌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물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물이 계속 들어와야지 썩지도 않고 계속해서 맑은 상태 유지하게 되는데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 고여 있다라면 그것은 결국엔 썩기 마련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그 시장의 분위기가 이런 문턱을 높여버리게 된다면 새로운 투자자들의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레버리지나 굿버스 쪽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지금처럼 활발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일단 다음 달 7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기본 예탁금 1,000만원, 그 다음에 사전교육 1시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뭐 불만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레버리지하고 이 인버스 쪽에 투자자들의 어떤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면서 진행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요, 특히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가지고서 시장의 방향성을 점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또 해지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왔었는데 이렇게 문턱을 높여놓게 된다면 약간의 또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아시겠지만 공매도 같은 경우도 기관과 외국인들한테만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개인들도 할 수는 있지만 개인들의 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불안감, 불만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것도 좀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레버리지나 ETF 이런 그 인버스 이런 쪽에서의 투자가 좀 축소가 된다면요. 시장에는 거래가 조금 줄어드는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쪽으로 들어갈 만한 자금들이 다른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는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생각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레버리지나 인버스 쪽에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현물 쪽에 조금 더 많이 집중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어서 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진 주식이 삼성전자를 가진 주주가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반년 사이에 무려 2.6배나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액주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1% 미만을 가진 이 소액주주가 145만 명으로 되어 있고요. 상반기에만 무려 8조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뭐 그 안에 저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의 이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주식을 1% 미만 보유한 소액주주는 145만 4,373명이었다. 그래서, 작년 말만 하더라도 56만 명 정도였는데, 이 부분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요, 개인들이 무려 8조 원대 매수를 했고, 상당히 많은 비중을 또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요,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기대감, 앞으로의 어떤 성장,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는 또 액면 분할 이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많이 구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초우량 기업이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데 지금은 주가가 매우 싸다. 이러한 인식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드니까 아마도 이제 개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액면 분할을 통해서, 좀 싸졌다라는 인식들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개인들의 유입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들의 유입이 계속해서 커지게 된다면 영향력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어떤 경영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정책, 기업의 사내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액주주들이 모여가지고 담합을 해서 뭔가 항의를 하게 되면 기업이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좀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기업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투자자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버글대고 있다는 부분들은 만약에 조정이 살짝이라도 나왔을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우수수 쏟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뭐 당장이야 뭐 그런 나쁜 일들은 벌어지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도 대비를 하면서 진행해야 되겠죠.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매수 의견,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어떤 배경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야기들은 뭐 특별하게 나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부담감은 별로 없죠. 대신에 이제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도 좀 잡힐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하반기 되면서 계속 극복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 또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미국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버리지와 인버스 쪽, 곧버스 이런 쪽으로 이제 문턱이 높아진다. 조건이 붙었죠. 예탁금 1000만원에다가 사전교육 1시간.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라고 마음 먹었다가 문턱이 높아져서 매수를 못하게 된다면 에이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 쪽에 매수세가 많이 몰리는 것은 사실 뭐 지수를 올리는데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제재가 좀 들어간 상태에서 그렇게 다른 종목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증시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삼성전자에서 개인들의 비중, 소액주주가 무려 2.6배나 늘어났다라는 전망이,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동학개미 운동,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계속 밀어올리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딱 확정이 되어버린다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기가 좀 더 쏠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IT가 속해 있는 종목군들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개인들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뭐 이렇게 나쁜 부분들은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시장 오늘도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얼마를 투자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몇 주를 샀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네, 이거 가끔씩 그런 분들 있잖아요. 고가주 매수는 싫어하고 저가주, 뭐 동전주 이런 것들만 매수하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10%씩 똑같이 샀을 때 대형주도 10%, 중소형주도 10%. 물론 수량이 많아진다는 어떤 그냥 심리적인 장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수량 많아서 뭐 할 건데요. 그죠? 투자금이 얼마가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하나는 뭐 투자금을 뭐 100만원 했고요. 하나는 뭐 워낙 싼 기업이라서 50만원만 했는데도 뭐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수량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내가 투자했었던 그 투자 원금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시장이 약간은 또 혼조 양상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올라온 분위기 좋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 나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그런 관점들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우상향한다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